안녕하세요. 지금은 이제 11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고요. 해솔이가 태어난 지 50일째,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켰는데 사실 막상 이렇게 말을 하려면 말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말하는 게 어려운 이유가 말을 잘하고 못해서를 떠나서 이 말을 하게 된 순간 그 말이 완전 다르게 전달이 되잖아요, 상대방한테는. 그리고 또 제가 한 말을 다시 또 들었을 때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또 생각이 그만큼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사자성어 중에 각주국어미라는 말 있잖아요. 배에다가 이렇게 뭔가를 새겼는데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그 칼에 칼 표시, 여기다가 내가 칼을 여기다가 꽂았다 이렇게 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딱 했는데 이미 파도는 흘러가서 없고 거기서 원래 표시해놨던 곳에서 칼을 찾으려니까 당연히 못 찾겠죠. 이미 파도는 흐르고 있고. 그런 것처럼 제가 이렇게 말을 붙잡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그냥 그 자체로 각주국엄 하고 있는 형태로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또 말을 안 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때는 또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침잠하고 있었던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 이제 또 아이를 낳으니까 말이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비디오를 켜면서 혼자 쫑알쫑알 하는 재미를 느껴보고 있습니다. 요즘 제 화두는 반응이에요. 반응. 예전에는요 바로 앞에 있는 것들에 즉각 반응해왔던 것 같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부탁을 하면 그거를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이 제가 부러워 보이는 무언가를 하면은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라고 즉각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수련을 하고 있어요. 뉴소마 수련이라고 해서 아무튼 제 몸을 돌아보고 이제 제 마음도 살펴보고 뭐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이 반응이라는 게 참 제각각이더라고요. 반응을 하지 않는 것도 반응 중에 하나고, 그리고 그 반응과 반응 사이에 조그만한 틈을 두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하면서 반응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삶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정말 풍요로워지기도 하고 가난해지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아기를 돌봐주시고 저희 집에서 좀 가정 일을 도와주실 그 산후관리사님께서 오셨었어요. 요즘에 정부에서 지원을 또 해주기도 하거든요. 본인 부담금도 있지만 이제 산후관리사님이 총 15일 동안 저희 집에 가정 방문을 하셨는데 이제 오시기 전에는 최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지내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막상 오셔서는 약간의 제 바람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혼자 좀 불만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청소를 해주실 때 이 부분도 청소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여기는 빼놓고 하시네? 라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혼자서 속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분은 절대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께서 여기도 있네요 하면서 청소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제 마음 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반응했을 수도 있겠죠. 나는 저분이랑 좀 이런 부탁을 해서 껄끄러운 사이가 되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제가 그 부분을 따로 나중에 청소를 해도 됐겠죠? 그래도 마음이 편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마음이 어떤 쪽으로 향할 때 편한지, 그리고 나는 어떤 반응을 통해서 마음이 편해지는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면서 또 흘러간 게 이제 관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은 생각관의 생각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 덩어리 그 자체인 거죠. 우리가 너무 그 관념의 홍수 속에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근데 사실 몰랐어요. 저는 저조차도 너무 그 생각에 휩싸인 채 살아서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생각에 많이 끌려다녔고 끌려다니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누군가의 조종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 누군가가 특정인은 아니지만 뭐 어떤 사회의 기조일 수도 있고 어떤 유행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그런 거에 꽤나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관념 속에 잡혀서. 책을 많이 읽는 게 좋다라는 말이 되게 만연해 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책을 안 읽었을 때 자책감을 느꼈고, 그리고 대학생 때는 통학을 하면서 일부러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막상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지는 진짜 모르겠는 거예요. 똑똑해지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책을 읽으면 더 마음이 풍요로워지나?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편을 만나고 남편이 책을 잘 안 읽거든요. 근데 너무 똑똑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편견이 깨지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는다고 똑똑한 게 아니구나. 결국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건 결국 이 몸이잖아요. 이 신체, 이 몸. 이 몸인데 이 몸으로 경험하는 것만이 진짜더라고요. 그리고 그 몸으로 경험하는 것들을 말로 표현한다든지 글로 써내고 싶을 때 그때 적힌 것들, 그때 기록된 것들이 정말 참이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기록된 것들도 결국에는 처음에 언급했던 각주국엄이라는 사자성어 속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명한 그 서양 철학자 비트겐슈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말은 결국에는 그냥 사다리에 불과하고 그 어떤 관념이나 어떤 것에 도달했을 때는 결국엔 필요가 없어진다고.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사다리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다리는 걷어차야 하는 것이다. 필요 없는 것이다. 타고 올라갈 때는 필요하지만 말도 그런 거죠. 말도 어떤 목표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결국에 도달했을 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고 또 도달했을 때 그걸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게 왜곡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아까 말한 또 반응이랑 이어지는 접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드는데 결국에는 내가 어떤 반응을 선택할 것이냐가 나의 이 삶을 구성하는데 그게 전부이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몸으로 부딪히는 것들만이 진짜다 라는 거를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출산하기 전에 임신했을 때 이제 자연주의 출산 잘 하고 싶어서 책을 읽었었어요. 그리고 상상도 했고 나는 이런 출산을 하겠구나 그랬는데 막상 겪으니까 완전 다른 세계인 거예요. 내가 책에서만 읽던 그 세계가 아니구나. 그냥 몸이 겪어내는 게 진짜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책 자체를 다 맹신하진 않아요. 예전에는 책을 읽으면은 A 책에서 뭐를 해라 하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그 책에 반응했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이런 기조의 책이 있으면은 그래 나 부지런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그대로 흡수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에는 막 열심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인생을 즐기래요 책이. 그러면은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할까. 관념 속에서는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막상 그거를 제가 몸으로는 제대로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거죠. 다양성이라는 관념을. 그래서 결국에는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 삶 자체가 내가 어떻게 몸으로 부딪혀 가느냐, 그리고 몸을 부딪히면서 내가 무엇을 배웠느냐, 그게 전부이고, 몸으로 부딪히면서 배웠을 때 그거를 온전히 내가 감각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정말 다른 사람이랑 더 연결되고, 또 그 연결되는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기적 같고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좋아해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선생님이 행복해야 된다, 또는 아이들이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한다. 결국엔 정말 그게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직은 아기가 너무 어리고 이 아이가 첫째 아이라서 아이가 행복하려면 부모가 행복해야 된다는 말은 몸소 느껴보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왜냐면 이 아이는 아직 자기만의 세계 속에서 있고 저랑 소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한 건 정말 맞더라고요. 그래서 전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요. 그리고 그 행복에 대한 강박 같은 것도 한때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언제든 또 순간적으로 불행해질 수도 있는 처지에 있다는 것도 받아들여야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걸 배우기까지도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몸으로 배운 것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불행할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매일 해가 뜨고 또 계절이 바뀌고 그거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해나가는 것 자체가 그게 기적이고 그게 삶이더라고요. 아무튼 돌아가서 그래서 이 아이를 봐주시고 또 저희 집안일을 도와주시러 15일 동안 근무해주신 그 산후관리사님과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정말 몸으로 한번 더 겪어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 그런 느낌들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15일 동안 너무 잘 지냈고 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했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시고 저는 항상 매일 다 먹거든요. 그래서 엄청 관리사님께서 예뻐해 주시고 항상 좋게 봐주시고 아무튼 서로 이렇게 배려를 하고 존중을 한 거를 그냥 배려, 존중 이런 단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로 뭐 눈을 마주 보면서 웃고 이야기 나누고 필요한 부분은 부탁도 드리고 또 제가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저도 배려해드리고 이렇게 갈등이 생길 만한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기도 하고 서로 그런 의견 조율도 맞춰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되게 평화롭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정말 불편함을 느끼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냥 중간에 관리사님을 모시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거는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람이 어떻다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결국엔 내 마음이 지금 어떤가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사님께서 근무를 하실 때 제가 꽃다발을 선물해 드렸어요. 편지랑 보니까 그때 스승의 날도 중간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잠깐 만났었어요. 근데 그 제자들 중에 어떤 아이들은 편지도 써오고 막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저에게 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고마워서 고마운 이제 마음도 있고 또 그 꽃도 너무 예뻐서 이제 화병에 꽂아놨는데 관리사님이 보시고서는 이제 꽃을 예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관리사님이 꽃을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관리사님한테 꽃을 선물해드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주는 게 제 기쁨인 거죠. 그러니까 관리사님이 기뻐할 것 같아서 드렸다는 거는 부차적인 거. 그냥 그 주는 마음, 주고 싶은 마음, 그걸 표현하는 게 저에겐 기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쁜 노란 꽃다발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막 엄청 화사하게 웃으시면서 뭔가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한 것 같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저희 아이를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주시고 15일 동안 그리고 저희 집안에 있는 필요한 가사일들도 도와주시고 또 맛있는 것도 차려주시고 이런 거 자체가 너무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소하게 표현을 했는데 또 그걸 좋아해 주셔서 그것도 좋았어요. 아무튼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그렇게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표현하고 나누면서 느끼는 그런 순간들이 정말 기적이구나 라고 느끼고 그래서 사람이 귀하구나 라는 걸 더 느끼고 그만큼 이제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제 삶도. 그리고 제가 선택한 것이고 관리사님께서 문자로 그러시더라고요. 8년 동안 근무하면서 꽃다발을 처음 받아보셨대요. 어떻게 보면 그분의 인생에 있어서 제가 많이 기억될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런 걸 바라고 그런 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근데 그만큼 어떤 감사와 기쁨을 강렬하게 내가 느끼게 해드렸다는 거 그리고 그만큼 나도 또 되받았다는 거 그런 마음을 그게 정말 너무 벅차올라요. 요즘에 그런 벅차오르는 순간들이 아기를 만나고 아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람들을 더 깊게 알게 되고 또 나를 다시 돌아보고 이런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말이 많아지고 그래서 자꾸 쪼잘쪼잘 거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횡설수설이라. 근데 지난 영상을 또 보니까 조회수가 50회가 넘더라고요. 대체 어떤 면이 그렇게 그래도 약간 호기심을 끌었던 걸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당연히 감사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재밌어요. 저는 그냥 쪼잘쪼잘 편집도 없이 그냥 이렇게 애기 잘 때 카메라 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 말을 듣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실까 너무 궁금하고, 그때 마음이 전달된다면 아마 이 영상이 자기의 평상시에 그런 마음을 더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가르침은 진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돕는 역할이 즐겁고 사서 고생한다는 말을 좋아할 정도로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이렇게 어떤 일을 도모하는 걸 좋아하는데, 원래는 그게 이제 저 자신을 향해 있었다면은 이제는 이것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이제는 정말 저를 더 알아가는데 그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그게 그 에너지의 방향이 더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역시 저는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말을 삼키지도 못하네요. 아기는 엄청 잘 자고 있고요. 이제 또 생각나는 말이 있으면 다음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매우 매우 고맙습니다. 바이바이.